이 러시아 장군들은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았죠?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술로프키는 3주 동안 실종됐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조코프 중장 참수. 포포프 소장 사임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소장인 슬리베스토프, 슬라이브스타프가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러시아 장군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그너 반란 이후에 러시아 장군 술로베킨.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앞서 서구 언론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술로브킨 장군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장 카르타폴로프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솔로브킨은 현재 휴식 중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영어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체포. 하지만 차이점은 단 2글자뿐이에요.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으로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사령관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러시아의 조코프, 자카프 중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장은 지위가 아주 좋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 남부군구 부사령관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7월 10일 늦은 밤 조코프, 자카프 중장이 베르단스크의 호텔에 입장하고 있다. 몇 시간 뒤인 7월 11일 이른 아침.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사. 스톰 섀도우, 크루즈 미사일이 호텔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중장 사망. 조코프 중장은 주코프 군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4년 해병대로 진급. 810여 단 사령관. 2018년까지는 그럴 것이다. 제49집 단군 부사령관. 2022년 9월 스바토보 지역.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로켓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심각하게 부상당한. 2023년 초 부상 회복 후 팀 복궈. 중장으로 승진했다. 남부군구 부사령관이 됨. 하이마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스톰 섀도우가 해냈어. 호텔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조코프, 자카프 중장은 우크라이나 참수 캠페인 시작. 우크라이나 수-24 공격기 파견.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세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확인된 소식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 남부군구이다. 우크라이나 정보요원이 있습니다. 조코프 중장의 소재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내부 통신을 감시합니다. 그의 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재어. 글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 초 우크라이나 포병. 헤르손 공항의 러시아 지휘센터에 대한 공격. 러시아 통신을 도청함으로써 러시아 명령의 위치를 아는 것. 세 번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호텔에 정보요원을 두었을 가능성이다. 러시아 장군이 도착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알 수 있어요. 전체 러시아 전선 지휘 시스템. 이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 시스템의 불만족. 그리고 7월 10일 러시아 소장 포포프, 파파브. 남부군구 제58집 단군 사령관 역임. 포포프 소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러시아 군 지도자. 그는 러시아 국방부의 최고위층에 호소한 후 그 직위에서 강제로 사임당했다. 그 이유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설명을 게시합니다. 포포프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세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세요.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내가 오늘날의 군대가 전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 문제, 러시아의 대포 전투 능력 부족에 대한 집중 논의, 포병 정찰 부족으로 막대한 사상자 발생. 그는 상관들에게 병력을 순환시키라고 촉구했다. 오랫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구조대원들. 그의 제안은 좋은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러시아 국방부는 하지만 바로 해고됐다. 포포프는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금되어 직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라이어민 중장이 도착하여 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고위 사령관들이 말했다. 분명히 그는 나에게서 어떤 종류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루 안에 곧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나를 내 위치에서 제거하고 해고했습니다. 포포프 소장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 최전선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됨. 특히 군사 전투가 없을 때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간의 라오산 전투에서 단바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다들 조금 참았어. 최전선 병사들이 교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몇 달 동안 싸웠나요? 변경하고 다시 다른 유닛으로 이동하세요. 군인들은 최전선에 오래 있으면 쉴 수가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러시아의 또 다른 소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셀리베스토프 소장 해임. 제106군 20수사단 사령관 직위. 구체적인 해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했다. 공수부대 소속으로. 그는 처음에는 키예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바흐무트를 향해 싸우고 있다. 러시아 고위 장성들이 관련된 연속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바그너 컨트롤러 프리고저인. 그리고 반란 5일 후 푸틴 대통령. 즉 6월 29일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 회의는 푸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35명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중 프리고진을 제외하고 바그너의 야전 사령관 모두 포함.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반란을 비난했다. 러시아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바그너 사령관도 반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확신했다. 그들은 실제로 여전히 푸틴에게 충성하고 러시아에 충성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푸틴 프리고진 회담. 바그너의 강력한 전투력에 맞서 싸우려다. 합의에 도달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단결된 러시아 정치 강자의 이미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최전선 전장은 치열하다. 바그너처럼 폭넓은 전투 경험을 갖춘 병력이 필요합니다. 바그너의 현재 전투 수. 대략 2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준비에 따르면 이는 20개 대대급 전투단과 거의 맞먹는다. 너댓 개 여단의 전투력. 그는 바그너 용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투력은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 소속된 집단군. 병력이 거의 다 왔어. 게다가 바그너는 아프리카에서 시리아까지 싸웠습니다.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전투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 바그너를 이기고 프리고진과 화해하다. 안타깝지만 푸틴 대통령이 절박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장군 4명을 잃었다. 자기 백성에게 살해당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국방부의 태도. 제기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포포프 소장은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또 다른 소장도 비슷한 이유로 해임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와 한국 서부는 같은 근원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의 축적 채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